3주차 보강에서는요,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준비는 이제 누구나 이식을 관심이 있다면은 누구나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리에 관심도 많아야 되겠지만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요리에 대해서 또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준비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에 있어서 창업이라는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 계획의 자본이라든가 설비, 원자재 등을 경영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예식업 창업이라는 인간이 보다 나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식당들은 저마다 성공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즉 맛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공중파 등을 통한 구전, 효과 마케팅, 입지라든가 창업자의 자신의 경영 정신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의 맛과 고객 서비스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창업을 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창업 자질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도 테스트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창업 전 성공을 위한 발판을 이제 삼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창업 자질 테스트는 보면 한 20여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업 자질의 테스트는 한 20여 가지라고 하지만 한번 첫 번째는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아니요로도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일단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창업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일곱 번째 친구가 많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함께 고민해 줄 친지가 3명 이상 있다. 열 번째 도전 정신이 왕성하다. 그리고 11번째는 의사가 분명한 편이다. 12번째 건강에 자신이 있다. 13번째는 기초적인 재무 지식이 있다. 그리고 14번째는 좋아하는 일이라면 먹고 자는 일도 잊어버린다. 15번째는 창업하기 위해 가족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16번째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돼도 곧 잊어버린다. 17번째 즐겁지 않는 모임에 가서도 참고 즐길 수가 있다. 18번째는 누군가에게 맞으면 반드시 반격을 한다.
19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일단 들어준다. 그리고 20번째는 친한 친구의 출세가 모두 마음에 걸린다. 자, 이렇게 테스트가 2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걸 한 개당 뭐 점수를 매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질문 내용은 이거 이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창업가 자질 테스트는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본인한테 얼만큼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왜냐면은 창업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그냥 모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무슨 정보든 여러 가지 를 가지고 자질이 있나 없나도 평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개당 5점씩으로 해서 이렇게 60점 이상 나왔다 하면은 창업 환경이 성숙되어 있고 창업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업종 선택과 필요한 정보 수집이 끝났다면 언제나 창업해도 좋다. 60점 이상일 경우는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에서 60점 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대로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업종 선택 유의하고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본인의 그 자질에 대해서 본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 창업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샐러리맨들에 이제 대상으로 한 그 창업가적 자질 테스트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수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년 뒤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확고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그 생활과 일을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목표는 있고 거기에 도달할 방법도 알고 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10년 뒤 자신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중 직장 내 경쟁에 대한 그 자신의 태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한 4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쟁을 즐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유일한 낭이다. 경쟁을 피한다. 경쟁은 인간의 가장 나쁜 면을 이제 끄집어낸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열심히 싸우지만 주로 상대방에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심히 경쟁하지만 항상 최종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이런 경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라고 보고, 자, 그리고 상사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제 또 4가지가 있는데, 직장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냥 받아들이고 따른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싶진 않다. 상사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는 없으면 그냥 따른다. 조직의 문화, 조직의 목표와 상사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상사의 말을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좀 직장 내 경쟁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항상 그 지출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구서를 오면 즉시 지불한다. 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 청구서 마감 기일이 돼야 지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모두 한도까지 사용한다. 서로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비 지출 공사를 확실히 구분한다. 자, 다음 중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업무를 잘 칭찬받는 것, 사무실의 그 경쟁 상대를 이기는 것, 직장에서 내 지위가 확고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을 비판하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충격이 너무 커 다음 업무를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다른 시각도 종종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겠다. 위험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현 직장의 가장 좋은 점은 급여와 특별 수당,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회사의 좋은 평판,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누린다. 정기적으로 승진하면 정상적인 경우 상위직에서 무난히 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곧 흥미를 잃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긴다.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나 모르게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시작한 일은 항상 직접 마무리한다. 일단 어려움에 부딪히며 프로젝트를 보려는 것이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가. 일정의 차질이 없이 맞추는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라도 투자한다. 그런 다음 잠시 쉰다든가 그러면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프로젝트 도중 하루 이틀 정도는 휴가를 낸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정시 출근을 지키는 편이고 일이 곧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창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직업에 조달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시장 기회의 발견과 정보 수집에서는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도 하겠지만은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포착하는데 이제 사업은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은 예비 창업자 자신이 직접 기회를 이제 포착해야 하고 그 기회의 모양이나 종류는 매우 이제 다양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예비 창업자와 고객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창업 예비 창업자라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기회는 새로운 창업의 시장으로 보고 커피라든가 예를 들어 와플
어플 뭐 국내 커피 전문점 창업 열풍을 주도하는 그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 공헌을 그 우선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그 성장을 위해 가감한 투자를 좀 주저하지 않는 뭐 가업가 정신으로 이끌어기도 하겠지만은 그 프랜차이즈에 성공시킨 창업 성공이 이제 기업 가이겠지만은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들은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가 석권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토종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 뭐 다국적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거 있죠. 그 세계에 그 자리 잡고 있으나 캐나다에서 또 있고 일본도 있고 있겠죠. 그 나라 국민들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례를 보고 우리 것을 키워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대항할 수 있었던 한국형 커피 브랜드는 카페베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후에 나를 보고 웃기도 하고 손님 혼자 올 수도 있고 오늘이 영업이 이게 문제가 있던 일찍 일어나서 말을 듣는 요즘 말로 쪽팔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끼는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먹을 쥔다든가 바로 이거야 갑자기 나에게 할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보면은 생각들이 있겠죠. 하다 보면은 그 계획은 사업 계획은 누구나 그 시작의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많은 또 시장 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정보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도 작성도 할 수가 있겠고 본인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겠고 또 벤치마케팅이라든가 여러 전공 방방곡곡 다니면서 벤치마켓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은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 계획서의 그 작성은 그 창업 시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명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계획서는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 생각해온 것과 준비해온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이제 체크하는 이제 단계라고 봅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이제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설득이 용이하게 이제 작성해야 되겠고 자신이 계획하는 사업을 이제 객관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제 작성하여 자신감을 이제 바탕으로 설득이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하겠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핵심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단순하고 이제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받을 이익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와 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과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고객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고객이 기업의 이익을 통하여 계속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고객들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성격을 이제 파악 가야 창업 전략을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셋째는 이제 경쟁자와 문제점 및 위험 요소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상품 생산 계획과 시장 진입 시 이제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금, 운영, 인력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계획 없는 사업은 실패의 지름길이지만은 자금 조달과 자금 운영 계획은 정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일정 계획과 인력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모두 작성한다면 자신이 본 시장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전략과 방법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사진은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